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민중의 정서제라고 제가 좀, 약간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원신에 대한 공감이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정서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이제 뭐, 국어 시간 때 뭐, 정서라는 뭐, 어떤 그 낱말, 그것도 뭐 배웠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다면 정서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있죠. 감정 또는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기분이나 분위기. 그것이 바로 정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정서가 한국 민중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원신, 아주 원한이 사무친 거죠. 이러한 신에 대한 공간까지 이르게 됐냐, 이 정서가. 한번 그거를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그 1800년도에서 우리가 그 천주교가 많은 이제 박해를 받은 거,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 천주교가 들어와서 이제 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순교자가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세계 교회사에서 아주 기적적인 일로 지금 이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이때 1866년, 이때가 이제 병인 박해죠. 이때 한국에서 순교한 신부님이 있어요. 베르네 주교님이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조선 민중의 성격은 매우 단순해가지고, 사리를 깊이 따지기 싫어한다. 어떤 교리의 진리를 가르치면은 바로 감동해가지고서 믿음에 들고, 어떠한 가혹한 희생도 무릅쓴다. 특히 부녀자들과 서민층이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어요. 말씀을 지었는데, 이 천주교 때 이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는 끌려가서 교수형, 참형,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배교를 안 하고, 십자가를 보자마자 바로 그런 믿고 싶은 마음이 이제 났다고 그러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 형관, 형리가,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관가에 있는 저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 왜 천주교 왜 믿어? 그러니까는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형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것이 얼마나 아팠겠냐. 그렇게 죽어간 것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냐.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들어. 나 그것에 감동받아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 얼마나 그 믿음이 그것이 이제 어떤 종교를 믿는 동기였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곧 우리 한국 민초들이 어떤 정서가 들어가 있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순교했던 이 베르네 주교가 말했듯이 신앙의 진리를 터득하고 입신한 게 아니냐. 우리나라 이 민중들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원한에 공감한 것이 바로 너무나도 한국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한이 맺혀 있다. 왜 한이 맺혀 있을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이 맺힐 수밖에 없어. 왜? 우리나라는 완벽한 계급제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 아니면 쌍놈,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쌍놈에 속해 있던 이 민중이 얼마나 한이 맺혔어. 그러니까 밀란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한국 사람의 특유의 어떤 이 원한에 대한 이 공감, 이런 것이 투영된 그런 정서가 바로 원신, 원한이 사무친 신에 대한 공감되었다. 제가 이걸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이 원한에 대한 공감은 바로 우리 전통신앙의 어떤 토속신, 특히. 그래서 이 토속신들이 곳곳에 있어서 어떤 원한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모시는 거야.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의 민족성이다. 민족성의 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이 전국에 이 산재되어 있는 어떤 전통 신앙의 신들을 보면은 막연히 그냥 그런 상상 속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특히 아주 원한 또는 억울한 죽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신의 자리로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을 몇 명 제가 추려봤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뭐 신라 시대 때 경순왕, 또 고려 시대 때 공민왕, 그리고 또 뭐 고려 말 때 최영 장군, 또 조선 시대 초에 세조 때 정말 약간 20세의 나이 때 일치월장했던 남이 장군, 그 다음에 또 세조 때 불의에 저항했던 뭐 김시섭, 그 다음에 또 세조가 몰았던 단종의 부인, 뭐 송시 부인, 그 다음에 또 조선 시대 때 병자호란 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어떤 적을 물리치려고 했던 뭐 임경업 장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신의 반열에 올라 있다. 왜? 바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억울한 죽음이다. 요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오래된 인물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한에 사무쳐서 죽은 그런 인물이 이제 바로 경순왕이 되겠죠. 자, 경순왕 묘가 좀 나오는데요. 경순왕은 저쪽, 이북 쪽에 맞닿아 있어요. 이 파주 쪽 지나서, 문산 지나서 장난리 쪽에 이제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워낙에 외지고, 또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고, 뭐, 대중교통은 뭐, 버스 한 대가 있는데, 그건 뭐, 거의 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경순왕 하면은 신라의 그 마지막 왕 아닙니까? 고려의 항복을 하고, 그래서 고려에서는 뭡니까? 또 경순왕은 또 나름대로 이 예우를 해 주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 경순왕 이름이 뭐예요? 김부대왕이죠, 김부대왕. 김부대왕인데, 이 사람이 왜 신라 시대 때 왕이면은 당연히 신라의 왕의 묘는 경주 쪽에 있어야지. 왜 이 경주도, 이제 북한 각 차이에 경순왕 묘가 왜 있냐고. 그것도 참,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순왕이 돌아갔을 때 경순왕의 묘를 갖다가 신라 경주에다가 만약에 이 묘를 갖다가 장례식을 했다 그러면 그 억울하게 그 죽은 이 경순왕을 갖다가 원한에 대한 공감을 사로잡힌 그 신라의 민중들의 어떤 심적인 동요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러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매우 좀 난감하다. 이런 걸 갖다가 정치를 하는 윗선에서 벌써 판단이 내린 거죠. 그래서 경순왕은 자기가 태어난 신라를 떠나서 고려의 영토인 이쪽에 묻혔다. 그건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신라 시대 때 마지막 왕인데. 그리고 지금 이 경주김씨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경순왕의 묘가 이렇게 지금 신라가 아닌 삼팔선이 보이는 북한 쪽에 바라보이는 쪽에 있다는 거. 좀 억울하죠?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 묘가 없다는 게.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억울함, 이 경순왕의 이런 억울함을 달래줘서 이 경순왕을 갖다가 추모하고 어떤 신쪽으로 모시는 것이 전국에 여러 군데 산재에 있다라는 말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역사 공부 많이 했지만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뭐예요? 무슨 개혁을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개혁 군주로서 어떤 한 위치를 차지하지만은 죽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자기가 아주 그냥 총애하는 그런 이 신하들한테 아주 개죽음 당한 거 아닙니까? 억울해. 그래서 이런 원혼이 살려있는 그런 공민왕. 또 최영 장군, 진짜 이 고려 사직을 지키려고, 그죠? 정말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강직한 그런 강직성의 그 대표적인 그런 장군이 바로 최영 장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말미암아 고려가 멸망하는데 비운의 그 장군, 즉 죽음을 당하는 거죠. 구토대의 성공을 인해 가지고서 최영 장군도 이 경기도 파주 쪽에 있죠. 그래서 물론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등산도 가시고 뭐 산책 가시면서 보지만은 외부에서 이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또 초라해요. 그래서 묘가 있는데 묘가 아버지 묘랑 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금알기를 돌같이 봐라. 물론 그 아버지가 한 얘기지만은 최영 장군이 얘기한 걸로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알아도 무방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최영 장군 역시 억울하게 죽은 그러한 그 장군이죠. 남이 장군. 자, 남이 장군 그러면 누굽니까? 정말 요즘 같으면 소위 뭐라고 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죠? 아주 명문 대가의 그 자제로 태어나서 20세 약간의 세조의 총애를 받아가지고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25세 전후해가지고서
병조판서, 오늘날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뭡니까? 주위에서 질시와 모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국은 정말 자기의 모든 뜻을 갖다 펴기도 전에, 이때 그 유자강이죠? 모함으로, 죽음. 그 시 한 편 잘못 썼다고 말이죠. 내 칼을 갖다가, 백두산, 돌을 다, 내 말은 두마강물을 다 마셔. 남아 20세에 세상을 뭐 진압을 못하면은 어찌 대장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그 북불 이 시를 갖다가 지었지만은 어떤 모함에 그 문구를 갖다 하나 뒤틀려가지고서, 이 남이는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다. 역모를 깨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서 역모에 이끌려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서 결국은 죽음도 이제 개죽음 당한 거죠. 남이 장군은 목이 잘려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장안에 효시가 됐던 그런 억울한 원혼이 있는 그런 장군. 우리 남이섬 아시죠? 남이섬도 그 남이 장군의 어떤 시신이 뭐 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남이 장군. 지금은 뭐 남이섬이 뭐 엄청나게 개발돼 가지고서 뭐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 중에 하나로 지금 막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남이섬도 역시 이 남이 장군의 억울한 죽음을 감출 수는 없겠죠. 김시습. 자, 김시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충청도의 무량사라는 그 절에 묻혔는데, 이 김시습은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소문이 나 있던 신동이에요, 신동. 응? 뭐 3살 때 뭐 글을 뭐 깨우치고 뭐 엄청난. 하지만 이 세조의 어떤 왕권 찬탈로 말미암아, 나 세상이 싫어졌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 야인사가 됐던 그런 사람이 김시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억울했으면은 그렇게 이제 나 이런 세상에 살겠다. 결국은 무량사에 죽었지만은 어떤 절터 옆에 이제 그 매장을 했어요. 매장을 했는데 3년 뒤에 이 김시습의 묘를 갖다가 끄집어보니까는 3년이 지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뭡니까? 시신이 이미 다 부패가 되고 뼈만 남았겠지만은 3년 뒤에 김시습의 시신을 갖다 끄집어보니까 마치 산 사람 같았다. 그 모양 그대로였다. 라는 이야기도 있죠. 왜 3년이 됐는데도 모습이 그대로야? 나 억울하다. 원혼. 자, 이제 그 단종비 송씨 부인을 봐요. 자, 단종, 이 세조의 정권 차탈, 제유정단이죠. 그래서 결국은 조카를 몰아내고, 유배를 시키고, 영모에 연료됐다 해가지고서 또 상황에서 노산구로 강등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남편과 이 부인은 생이별을 시킵니다. 결국 남편인 단종은 어린 나이에 죽음을 당하고, 부인 송씨는 지금 서울 어디야? 동대문 근처죠. 창신동에서 홀로 평생을 돌아가신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기리면서 삶을 마쳤죠. 여기 한술 더 떠서 이때 이 세조의 이 변절자로 변신한 이 충신이죠. 신숙주가 송씨 부인을 갖다가 자기의 첩으로 달라고 이렇게 간청했다라는 것도 왕조실록이 좀 있더라고요. 이 나쁜 놈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죠? 아니, 어떻게 왕의 부인을 자기 첩으로, 노비로 달라. 조선시대 때는 역적죄로, 이게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그 집터는 몰살하고, 그 집터는 허물고 연못을 만들고, 거기 있었던 이 가족들은 관노비로 이제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왕의 부인을 갖다 자기 첩으로 삼는 건 말도 안 되는 아주 이 수완무치한 그런 인물이죠, 신숙주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봤는데 나 되게 실망했어. 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이런 그 송씨 부인을 비롯해서 앞에 열거했던 경순왕, 공민왕, 최영장군, 또 임기영옥 장군, 남이 장군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바로 이 억울한 죽음에 한국의 민중이 어떤 인간적인 한에 공감을 하는 거야. 아유, 나도 참 삶이 억울한데 여긴 더 억울하겠구나. 이분들을 기리자.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신의 위치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이분들을 갖다가 기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죠.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대가 흘러서 그런 건 많이 이제 줄었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 한국 민중의 정서는 원한
한이 맺힌 그런 것이 우리 한국 민중의 특유한 민족성 중에 특징의 하나다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우리 한이 맺힌 그런 삶, 인생은 짧은데 한 맺힌 삶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나라, 또 그런 세상 살면 안 되겠죠. 공정과 상식이 있고 삶다운 삶,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삶 아닐까요? 다시는 오란 같은 거 없는 그런 나라, 또 그런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